안녕하세요. 최인호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검찰 공소장의 부실함을 함께 확인하는 네 번째 순서입니다. 이 검찰 공소장에서 여러 가지 오류가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를 살펴볼 거예요. 함께 보시죠. 공소장 모두란 뭡니까? 앞쪽에 주저리 이렇게 씌어 있어요. 이걸 읽으면 어우씨, 이재명 도지사 잘못했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공소장을 읽어봅시다. 구정신보건법 새가 아니고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의 절차 등 의사의 진단 및 진찰은 환자를 대면하여야 하고, 보이십니까? 누구든지 응급 입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에 입원시키거나 입원 등을 연장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셨어요? 정신보건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입원의 절차 등 의사의 진단 및 진찰은 환자를 대면하여야 하고, 법이 그렇대잖아요. 이재명 도지사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판사도 모든 법조문을 머릿속에 다 넣어갖고 다니지 않죠. 자기도 법전을 자세히 들여다봐야지 사건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판사가 이 공소장을 보면 아,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아, 그런가? 의사의 진단 및 진찰은 환자를 대면하여야 한다고 25조에 되어 있나? 실제 25조를 찾아보면 그런 말 없어요. 전혀 이런 얘기가, 이 노란 글씨가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강의했죠. 구정신보건법 25조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열심히 자세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말 없단 말이에요. 진단이란 글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법 해석을 한 거죠. 이렇게 노란 글씨로 공소장에 썼다는 말은 자기의 법령 해석을 공소장에 쓴 거죠. 이러면 기각각이에요. 감히 판사가 예단을 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석, 검사의 법령 해석을 공소장에 담으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이 심리 과정 중에 변호사와 검사가 이런저런 법령 해석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어도 공소장에는 공소 사실만 적시해야 돼요. 공소장에 법령 해석을 미리 자기 의견을 담아서 기재하면 공소장 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공소장이 아닌 공소장이 되는 겁니다. 공소기각각이에요. 그렇게 해서 23조에서 26조까지에 대한 여기 또 보세요. 제23조 내지 제26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입원 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은 대면 진단을 뜻하고, 이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구정신보건법 23조의 취지와 목적, 해당되는 케이스, 24조, 25조, 26조가 다 서로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다른 법률 조항은 private person, 사적 개인이 정신질환 의심자를 입원시키는 경우에 대한 법률 조항과 시도지사가 입원을, 진단을 얘기하는 것은 법률 조항이 나뉘어져 있어요. 23조에서 26조는 각각의 법률 조항이 해당되는 케이스와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25조가
이 이재명 당시 시장의 행위와 관련된 법률 조항이란 말이에요. 근데 23조에서부터 26조를 섞어가지고 역시 판사의 예단을 유도하는 법령 해석입니다. 23조에서 26조를 쭉 보면 정신질환자 입원 시 진단은 대면 진단이지 않냐, 이렇게 법령 해석을 한 겁니다. 26조에서 대면 진단이 나오는 이유 취지는 사적 개인, 24조가 그렇습니다. 24조가 대면 진단을 의미하는 얘기로 나오는 이유는 사적 개인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그 경우에 관하여 대면 진단 얘기가 24조에 나오는 거고, 25조는 그와 전혀 다른 상황이거든요. 근데 24조의 상황이나 25조의 상황이나 같다라고 해석하도록 판사의 예단을 유도한 겁니다. 그렇게 쭉 써놨기 때문에 저도 이 공소장 모두 부분을 읽을 때 이재명 도지사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해당 법률 조항을 다 찾아보니까 아니더군요. 그래서 얼핏 공소장을 그냥 읽으면 법령을 그대로 적시한 것처럼 써놨어요. 그러나 사실은 정신보건법 해석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적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소사실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공소사실이 아니다. 이런 법령 해석에 대한 것은 검사가 나중에 별도의 의견서로 제출해야지 법 해석 의견을 공소장에 기재하는 거, 검사의 관련 법령 해석을 법령의 일부인 것처럼 기재하는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명백히 위배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 공소장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바 대법원 판례가 어쩌고 저쩌고 라고 하는 것은 동법 24조와 연관된 거예요. 근데 공소장에 어떻게 써놨냐 하면 24조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23조에서 26조 전체에 일관되게 해당되는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판례를. 이것은 사실 재판부에 대한 기망행위에 가깝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법령 해석입니다. 법령 해석도 완전히 틀렸고 법원에 대한 기망행위가 공소장에서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각각이다. 그 다음에 이 법령 해석 자체의 문제로 가봅시다. 법령 해석 자체의 문제로 가봅시다. 동법 25조를 이해하려면 정신보건법의 역사를 살펴봐야 하고 제정 취지와 제정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정 이유를 보겠습니다. 정신보건법은, 우리가 지금 따져보는 정신보건법은 2011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구정신보건법입니다만은 그 동법이 언제 처음 제정되었냐? 95년 12월 30날에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이후에 계속 개정되어 왔습니다. 제정 이유를 찾아봤어요. 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처음 만들 때 제정 이유를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법제처에서 제정 이유를 딱 써놓습니다. 법령 맨 앞에, 법 맨 앞에. 이 법을 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1, 2, 3, 4, 5, 6 이렇게 써놨어요. 그중에서 6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011년 문제가 되는 2011년 8월 4일에 시행된 구정신보건법에서는 진단이라는 25조에는 진단이란 말밖에 안 나오는데 진단의 분류가 안 되어 있는데 진단 분류를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면서 진단이 무슨 진단이 있고 무슨 진단이 있고 1차 진단, 2차 진단, 3차 진단 하면서 진단, 치료를 위한 진단, 입원 치료를 위한 진단, 자세한 진단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방송에서 드렸잖아요. 입원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설명드리고 진단의 종류도 제가 여러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최인호의 설명을 읽고 방송을 보고 타임머신 타고 법제처가 거꾸로 국회의원들이 거꾸로 법 만든 것처럼 이미 있더라 이거예요. 노란 글씨를 보세요. 입원의 종류를 최인호처럼, 최인호는 그 방송 찍을 때 이거 안 봤었어요. 정신보건법 제정 이유. 그냥 동법의 정신에 따르면 그 2011년 8월 4일의 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입원의 종류가 이렇겠구나라고 하면서 제가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최인호의 해석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 제정 이유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자의 입원. 혼자 저벅저벅 걸어가서 입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계 비속에 의한 동의 입원. 그 다음에 여기 평가 입원이라는 글자가 나와요. 그 다음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응급 입원. 이렇게 이 입원의 종류가 몇 개예요? 5개. 입원의 종류가 5개. 이것은 최인호의 해석이다? 아니면 법에 제정 이유라고 하여 명백히 기재되어 있냐? 법에서 이렇게 5개의 입원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제정할 당시에. 그죠? 정신과 전문의가 그 동법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정신과 전문의가 그 증상의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일정 기간의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과정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 의심자를 반드시 대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요. 이거는 해당 정신보건법 25조 4항을 말하는 겁니다. 25조 4항. 이거 우리 함께 공부했었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자세한 진단을 위해서 입원하는 거. 그죠? 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그죠? 한마디로 쉽게 얘기합시다. 2주 정도 찬찬히 살펴봐야겠다라는 거죠. 2주 정도 찬찬히 정밀하게 살펴봐야겠다 라고 판단하는 과정은 정신질환 의심자를 반드시 대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평가 입원은 누구의 말? 법전에 씌여 있는 말. 평가 입원. 찬찬히 살펴보기 위한 입원이죠. 2주 입원, 평가 입원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 평가 입원은 대면 진단을 거친 후에 진행되는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과는 다르게 대면 진단을 위한 절차다. 대면 진단의 전 절차다. 뭐가요? 평가 입원이. 여기서 말하는 대면 진단은 찬찬히 환자 인터뷰하고 찬찬히 살펴보는 걸 말하죠. 이해되시죠? 평가 입원 다음에 대면 진단이 있는 거죠. 진단을 위한 입원이니까. 아주 쉬워요. 이거를 검찰이 절대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평가 입원이라는 게 뭡니까? 진단을 위한 입원이에요. 정밀 진단을 위한 입원입니다. 그럼 이게 대면 진단이지. 그죠? 매일매일 살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얼굴 보면서, 대화하면서. 그죠? 그래서 이런 평가 입원이라는 글자가 어디에 나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95년 당시에 제정된 정신보건법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만약에 동법 25조 4항을 반드시 대면해야지 그 입원이 가능하다. 진단 입원, 진찰 입원, 뭐라고 했어요? 까먹었다. 평가 입원. 만약에 동법 사항이 검찰이나 언론이 얘기하듯이 동법
25조 사항이 이러한 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대면을 해야 한다는 법으로 해석이 되면 이거는 돌고 도는 얘기가 돼서 사문화된 조항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돌고 돌아요. 진단을 위한, 대면 진단을 위한, 대면 진단을 위한, 대면 진단을 위한, 대면 진단을 위한 뱅글뱅글 돌게 돼요. 동법 사항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사문화되는 겁니다. 대면을 위해서 대면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법률 조항이 되는 겁니다. 이 25조 사항이 대면을 전제해버리면. 그래서 평가 입원이라는 것은, 이주 입원이라는 것은, 자세한 진단을 위한 입원이라는 것은, 대면 진단을 위한, 대면 정밀 진단을 위한 입원이라는 것은 당연히 대면 진단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95년에 제정된 법이 26조, 27조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평가 입원과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으로. 근데 이게 97년도에 법 개정될 때 몽땅 25조 1항에서 5항과 기존의 26조는 25조 1항에서 5항으로 쏙 들어가고 기존의 27조 내용은 25조 6항에서 8항으로 쏙 들어가서 법 해석에 혼란이 온 겁니다. 법의 조항의 역사를 모르면 법령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법령의 변화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조항이 원래 의미하는 바가 뭐다가 명백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95년 제정 당시의 제정 이유와 95년 당시의 법조항, 그리고 그게 어떻게 개정되었냐를 보면 해당 2011년 8월 4일에 시행된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각각의 조항의 의미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된 법령 해석이고, 이런 법령 해석을 심리 과정에서 개진하게 되는데 정반대되는 잘못된 판례 해석과 법령 해석을 공소장에 의견을 개진한 것은 더더군다나 법령 해석이 맞든 틀리든 그런 법령 해석을, 검사의 법령 해석을 법령 자체인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완벽히 위배한 기각각이다. 기각각에 들어서는 그런 엉터리 공소장이다라고 하겠습니다.